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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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나방이냐면, 우리 집에 있는 작품 얘기 저번에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푸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치님. 안녕하세요. 지금 10시 다 됐죠? 아직 주무실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다들 뭐 하시나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저는 마침 오늘 눈 되게 많이 오는 아침이었는데, 제가 휴무였어요. 저희 동네는 조금, 평지에서 조금 올라온 곳에, 예,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올라오는 길이 약간 비탈이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그 눈 치우는 차들이 저희 그 동네 앞에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나가면 그 차들이 몇 시에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대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차가 와서 그렇게 염화칼슘 작업을 하고 그래도 사실 미끄럽고 그러니까 조금 눈이 많이 오면 고기 나가는 데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진입하는 데까지도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은 휴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라방 할 때, 작품 얘기, 사실 뭐 저야 작품 얘기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작품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슈퍼문이 환하게 보여요. 오늘 보름달, 맞다. 오늘 보름이구나. 보름달이구나. 그러네요. 원래 무슨 보름에 그런 거 뭐 먹어야 되는 건데? 뭐 나물 같은 거?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네요. 불량주부네요. 그런데, 슈퍼문이 활짝 핀 이 밤에, 제가 그래서 저번에 조금 저희 집에 있는 작품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인치님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겸사겸사, 집에 있는 이제 작품 앞에 제가 이렇게 그 핸드폰 위치를 거기다가 잡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집에 있는 작품 얘기부터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지금 4분밖에 안 계시지만, 예. 오늘 어떻게 하루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미술관인 줄 알았다가, 에이, 이렇게 조그만 미술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지금 여기가 라이트가 조금 노랗게 보여요, 사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얀 백색 등을 키면 저기에 빛이 반사가 되더라고요. 한번 켜볼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럼 저기 저렇게 반사가 돼서 작품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뭐 작품은 조금 더 이 해 많이 들어오는 날, 그때 이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파보카스탈 다 아시죠? 거기 대표님이신데, 정말 예술과 그 다음에 문화를 정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 후원 또 그리고 사랑 이런 거, 작가님들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술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기업 대표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대표님? 저는 그냥 제가 인사드렸고, 개인적으로 아는 대표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파버카스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작품 중에서 박서보 선생님 작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자꾸
인치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좀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 작품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조금 박서보 선생님 작품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요 작품은 제가, 벌써 2019년이니까 작년 봄이네요. 2018년, 안녕하세요. K옥션 그 정기 봄 첫 그 경매에서, 오프라인 경매죠. 그러니까 정기 경매에서 제가 이거 낙찰받은 작품인데, 작품 제목은 사실 박서보 선생님 이 작품은 전부 작품이 제목이 하나예요. 묘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묘법 넘버가 이제 붙어서 묘법 넘버 뭐뭐뭐뭐 하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요 시리즈들은 거의 다 똑같은 이제 제목인데, 일단 그러면 경매받은 작품이니까 제가 K옥션에서 받은 거 사실 뭐 별건 아니지만 이제 옥션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받은 작품을 그냥 픽업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제 작품을 제가 낙찰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인증을 먼저 그 자리에서 줘요, 그날. 그래서 저거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비친다. 낙찰 확인서 보이시나요? 해가지고 이제 작품하고 가격하고 제 이름하고 낙찰받은 사람 이름하고 해서 낙찰 확인서를 이제 먼저 주게 되고, 낙찰 확인서를 받으면 이제 작품 그날 낙찰받은 가격을 계좌이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 이제 작품을 언제 가져다가 배송해서 이제 집에 갖다 주겠는지 했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배송이 되면 이 작품을 이제 이렇게 걸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워런티 보증서, 작품 보증서인데 보이시나요? 예. 뭐 작품 제목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품 제가 갖고 있는 작품의 제목은 묘법 넘버 010224라고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사실 이게 뭐 작품을 경매받았거나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구매했거나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는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제가 소장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작년 봄에 K옥션에서 이제 낙찰 받은 거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박서보 선생님 사실은 이제 한국 단색화로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뭐 유명한 경매에서 낙찰도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해외에서의 호평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서보 선생님이 보통 이제 해외 무대에 나갈 때 조명받는 어떤 담론적인 어떤 미술사적인 어떤 담론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시게 됐는데, 사실 작품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정말 좋으신 일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보이는구나. 바보. 이거 옮겨야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이시죠, 작품이. 사실 아크릴 액자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지금 조명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반사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가까이 가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이따가 제가 단색화를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감이 느껴지시죠? 이런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종이 질감이 느껴지시고, 이게 이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도 보면 또 저렇게 뭔가가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박서보 선생님, 저는 이 작품 별로 크지가 않아요. 5호 작품, 5호 정도가 아니라 5호 되고요. 이 작품
낙찰받았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더 큰 작품도 사실 좋은 작품이 많지만, 그때 이제 요거 낙찰받은 거였고,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돌렸습니다. 작품을 좀 보여드리고,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미술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이제 이게 한국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담론으로 세계 미술 시장이나 어디에도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단색화에 대한 게 조금 뭐 아시는 분이 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단색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색감이 단색. 다시 켜졌나요? 한국 단색화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이 단색화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뿐만 아니라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미니멀하게 산다, 미니멀한 뭐 미니멀리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미니멀리즘의 어떤 미술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미술서부터 시작했어요. 미술 사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음악, 건축, 뭐 패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사실은 서구의 미술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간결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회화에 있어서의 어떤 일체의 기교라든가 각색, 아니면 거기에 주제나 내용들 있잖아요.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최소화해서 사물의 가장 중요한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한다 하고자 했던 게 사실은 미니멀리스트들이 이제 일으켰던 그 운동의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사물의 근본, 그리고 본질,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리얼리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논리였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대상의 본질만을 우리가 재현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미니멀리즘의 이제 시작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악이나 후에 이제 건축, 패션 이런 곳으로도 이제 확산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패션도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히 미니멀하다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치님 오셨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니멀리즘이 그렇게 1960년에서 70년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 서구에서는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을 즉물주의, 즉 즉물이라는 건 뭐예요? 즉시 물질이라는 즉물주의, 미니멀리즘 이런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그 대표적인 작품을 참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여기 뭐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정말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을 막 중간에 촥촥 자료하면 들어가고, 그런 편집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그때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서 미니멀리즘을 주창한 사람들의 회화는 도널드 저드라는 사람과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제 프랭크 스텔라, 우리가 흔히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아는 분이 프랭크 스텔라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의 작품은 주로 어떤 거냐면, 왜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격자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자들을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기반에 둔 것에 대한 논리를 세운 것. 이게 이제 그 미니멀리즘 화가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니멀리즘에서 시작한 이 미술 운동이 사실은 회화로 왔을 때, 회화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졌냐면 모노크롬화 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해석하면은 사실은 단색화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단색화하고는 좀 다른 서양의 모노크롬화로 이제 다시 사조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색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제, 내용,
형태 이런 것들을 전부 거부한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조금 평면적인 작업이 아니라 입체적인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반짝반짝거리는 플라스틱 같은 왜 플렉시글라스 같은 그런 재료든가 아니면은 산업화되어 있는 재료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약간 3D 입체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미니멀리즘 작업을 좀 한 거였다면 로버트 저드나 이런 사람이 그 뒤에 모노크롬화 화가들은 이것도 다 없애고 산업화 재료도 쓰지 않고 플렉스글라스도 쓰지 않고 오로지 평면에다가 평면 회화로만 이 모노크롬화를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오늘 끝나고 프랭크 스텔라라는 작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한번 내가 어디서 도록이나 아니면은 미술사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스텔라라는 사람의 단색화가 모노크롬 화가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노크롬화가 이제 시작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서양의 모노크롬화가 이렇게 해서 미니멀리즘에서 모노크롬화로 와서 이제 평면 회화가 된 거죠. 처음에는 미니멀리즘이 그렇게 평면 회화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약간 입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입체나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평면 회화로 이제 완성시킨 게 이제 모노크롬화. 그런데 이제 이 모노크롬화가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어떻게 좀 달라졌냐면 서양의 미니멀리즘이나 모노크롬화는 그야말로 논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뭐 그리드 격자무늬라든가 아니면 거의 비슷한 혹은 원색 하나의 단색 톤의 어떤 회화를 한 화면에 아주 평면적으로 구현한다거나 이런 어떤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 그것이 서양의 단색화, 모노크롬화라면 예를 들면 프랭크 스텔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그림에서 뭐 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보통 작품 보면서 그러잖아요. 이 작가는 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까?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자꾸 저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사실 이제 그게 맞기는 한데, 프랭크 스텔라가 이 모노크로마 정말 단색으로 된 그냥 평면에 푸른색 막 이렇게 파란색 칠한 그런 이제 평면한데, 그거를, 우리 남편이 지금, 뭐야, 오빠. 물을 갖다 주네요. 그래서 이 모노크로마를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서 지금 당신이 보는 게 그게 전부다. 당신이 보고 있는 내 그림 그게 전부지. 거기서 뭐 주제, 형태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이제 모노크로마가 그렇게 그러면 어떤 논리,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 주제나 내용이나 형태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사물의 근본, 본질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단색 크로마가 모노크로마가 우리나라로 와서는 조금 다르게 이게 전수가 됐는데 우리나라 모노크로마, 즉 단색화는 일단 작가님들부터 제가 좀 나열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 박서보 선생님, 단색화 화가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김한기 선생님. 그 김한기 선생님의 모든 그림이 그런 게 아니라 왜 청색 점으로 되어 있는 청색 점화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모노크로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 선생님. 아시죠? 너무 많이 여러분 어디 뭐 아트페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전시를 가셔서 이완 선생님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옥션에서도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한기 선생님, 이완 선생님, 박소보 선생님 빼고는 사실은 거의 경매 안 이루어지죠. 메이저 경매에서는.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의 청색 그림, 청색 점화가 뭐 이번에 얼마의 그 기록이 경신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가격이 다는 아니지만 뉴스에 사실 매번 회자되는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단색화에는 이제 계보가 김한기 선생님, 이유한 선생님, 그리고 여기 박서보 선생님,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 사위이신 윤영건 선생님. 제가 제 피드 얼마 전에 보신 인치님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윤영근 선생님 전시, 지금도 아마 하고 있나? 얼마 전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영근 선생님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드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윤영근 선생님. 정말 색감이 그냥 블랙이나 그냥 브라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오묘한 색깔이 있죠. 그래서 윤영근 선생님, 그리고 김창렬 선생님, 그리고 김기린 선생님. 사실 이 이외에도 그보다 조금 뒷세대 선생님들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시퀀스로 이 단색화 하시는 선생님, 노상균 선생님도 계시고, 그 뒷세대도 많으시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가장, 그런 선생님들만 제가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선생님들의 단색화는 그럼 서양의 단색화하고 뭐가 다른가? 자꾸 들어오셔가지고 손 흔들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르기에 한국 단색화라는 말이 붙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을까? 사실 돌풍이었어요. 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4년, 16년 요쯤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한 코리안 단색화라고 하면 돌풍을 일으켰는데 사실 모노크롬화라고 저희도 불렀었어요. 그 이전에 그 담론적으로 그냥 이 장르를 얘기할 때 모노크롬화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2002년도에 광주 비엔날레를 할 때 윤진섭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국의 모노크로마를 그냥 코리안 모노크로마가 아니라 코리안 단색화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색화라고 어차피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영어로 모노크롬화로 되어 있는 거를 단색화로 쓰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나서 우리나라 작품, 추상작품, 생면추상작품, 그리고 이 모노크롬화에 이제 관심이 막 굉장히 증폭이 되자,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도 코리안 모노크롬이라는 말을, 페인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아 단색화. 이렇게 단색화를 영어로 표기해서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색화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술 이름, 장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리안 단색화가 그러면 그 이전이나 혹은 지금 있는 서양의 모노크롬화, 서양의 단색화하고는 뭐가 다르길래 굳이 모노크롬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단색화라는 말로 명명이 되면서 코리아 단색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고 돌풍을 일으키냐? 그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는 아니지만 그거는 굉장히 명백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양 그 모노크롬은 그냥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고 사물의 근본 본질만을 추구하고 표현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어떤 반복, 기성적인 어떤 반복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의 기반을 둔 거라면 논리의 기반을 둔 모노크롬화라면 우리의 모노크롬은 거기에 조금 뭐가 첨가가 되냐면 추가가 되냐면 질감과 자연성이 거기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정신과 전통적인 어떤 미학을 그 코리안 단색화, 모노크롬화에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저거 박서보 선생님 작품 보여드릴 때도 종이에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 질감 같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이 사실은 박서보 선생님이 묘법이잖아요. 묘법이라는 건 어떤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내가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노크롬화로 표현하기 위한 미술적인 방법, 회화적인 방법을 연구하신 거죠. 그 회화적인 방법의 연구가 결국은 저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하나의 단색 혹은 비슷한 색감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화면에 그냥 물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한지를 굉장히 여러 겹, 제가 직접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겹 겹치고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좋지 않네요. 질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단색화에는,
서양의 모노크롬화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질감, 촉각적인 어떤 그런 미감이 더 더해지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원 선생님 작품을 보면 점 하나 딱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딱 점 하나가 사실은 그 점 하나를 긋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수행이라든가 모든 정신적인 어떤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사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단색화에는 그런 전통적인 우리만의 정신적인 어떤 미감이 들어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성과 질감이 들어있고 촉감적이다. 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양의 모노크롬화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조명 이런 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게 미술 얘기를 어떤 자료 화면 없이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뭐 이게 작품을 이해하는데 혹은 작품을 좀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셨는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인치님들 얘기에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스윗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메이드 바이 준이. 준이. 되게 제가 저기 프로필 사진 보면 되게 멋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메이드 바이 준이님. 예. 그리고 아까 미술 경매에도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공부 많이 됐어요? 도움돼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리액션을 문자로 받기는 안녕하세요 JW님 안녕하세요. 이게 혼자서 받기는 이게 피드백을 문자로 받기는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인가 아닌가 이런 게 조금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반응들이 딱 없으니까 제가 오히려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박서보 선생님의 묘법 작품을 한국 단색화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1차적인 왜냐면 궁금해 하셔가지고 1차적인 목표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한국 단색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 단색화가 왜 어떤 미학사적 혹은 미술사적 어떤 담론들이 있길래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할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작품이 좋다.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다 통용이 되는 미감이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짧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그냥 저 자료 없이 막 들으시려다 보니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서양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미술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어떤 단순함이나 간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회화 운동이 시작돼서 어떤 기교나 각색 이런 것들은 다 최소화한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진이라는 게 카메라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회화를 하는 미술가들은 화가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재현인데 있었던 것을 재현하고 있었음직한 것을 재현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화면에 재현하는 우리가 하는 게 재현인데 카메라가 그거를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걸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회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재현 방식을 고민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모더니즘 인상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쭉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점점 하다 보니까 서양의 미술이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미술이 그 이전 예전부터 했던 것들의 어떤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세잔의 그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다시점에 의해서 그려진 세잔의 정물화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이미 민화를 보면 다시점으로 되어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화뿐만이 아니라 동양화는 거의 대부분 다시점으로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린 이유는 사물의 본질이,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분첩이. 앞에서 정면에서 봐가지고 3점 투시로 그려서 여기 이제 명암 넣고 하고 이제 보통 서양화가 이제 기본이 그거였는데, 어떻게 이 사물의 본질이 화가가 저쪽에서 3점 투시를 본 그 장면만 이거의 본질, 이 물건이라고 할 수, 이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물의 본질은 이렇게 해서 본 것, 또 이렇게 해서 본 것, 이렇게 해서 본 것, 이렇게 해서 본 것, 어떤 시점에서도 다 본 것이 이 사물의 본질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다시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 예전에 이미 우리 그 동양화에서, 한국화에서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메라가 탁 출연이 되고 나서 화가들이 당황을 하면서 이제 뭔가 우리는 그러면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본질, 그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 해. 우리만의 본질과 우리만의 미감을 찾아야 하면서 노력해가지고 인상파도 나온 거고, 큐비즘도 나온 거고, 그 위에 계속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단색화 얘기는 이제 그 위에 그 중간 얘기는 이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다 빼고, 이제 현대 미술로 와서 특히 1960년대, 70년대 와서 미니멀리즘이라는 미술 운동이 시작됐고, 이제는 인상파처럼 순간에 내 눈에 비친 것들을 햇빛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변화된 그것을 내가 화폭에 옮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형태나 주제나 어떤 내용 이런 거는 다 빼고, 정말 물질, 어떤 본질, 사물의 근본만 내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할 거야 해서 미니멀리즘이 나타난 거고, 그 미니멀리즘이 모노크롬화라는, 처음 미니멀리즘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평면에 그려진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었지만, 이런 형태보다는 주로 기하학적인 어떤 그 격자 그리드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3D로 표현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서양의 모노크롬화로 오면서 프랭크 스텔라의 어떤 대표적인 작가가 프랭크 스텔라였는데, 그 프랭크 스텔라의 모노크롬화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됐다가, 이제 그게 한국에 와서는 그냥 단색화를, 서양의 모노크롬화를 그냥 답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만의 자연성, 질감이 추가가 돼서 우리의 정신성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모노크롬화, 코리아 모노크롬화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 단색화라고 부르기에 당당하다. 왜냐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그냥 코리아 모노크롬화 하는 것보다 코리아 단색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단색화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정말 돌풍에 가깝게 이렇게 외국 사람들, 컬렉터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뮤지엄들 혹은 외국의 갤러리들 아니면 경매사들, 경매회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작품 중에서 토픽 단색화. 오늘 토픽 단색화에도 저장해주세요. 천천히 볼게요. 정말요? 네이버 도움까지 받으시니까, 사실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친절한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저장은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제일 버벅거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집중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천천히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걸. 막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또 나중에 더 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요거를 더 정리해서 사실은 유튜브 같은 거를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자료 한 번도 막 중간에 편집해서 이렇게 넣고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서보 선생님의 묘법 시리즈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거. 근데 여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명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조명이 사실은 이런 하얀 조명인데 이런 하얀 조명 하면 색감은 부분적으로 또 저 잘 보일 수가 있는데 저기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노랗게 보이시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정말요? 에이, 인침님들이 저를 그냥, 인침님들이 그냥 저 용기 주시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맞아, 큰 것들 많이 보셨죠? 주로 이제 뮤지엄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 작품들이 다 큰 거가 있지, 저렇게 쬐끄만 거는 전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거 5호예요. JWM 5호짜리고, 저거 제가 작년 봄에 K옥션 정기 경매 옥션에서 낙찰받았답니다. 제가 저게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실물로 보면은 그냥 뭐 저게 약간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라색이 되게 진짜 오묘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단색화가 가지고 있는 촉각성, 그 질감성. 그런데 아까 윤영근 선생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